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3장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은 철, 암화포, 밀 등과 같은 사용 가치 또는 재화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다. M62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상품의 있는 그대로의 현물 형태이다. 그러니까 상품은 이 세상에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죠. 그러나 상품은 사용 대상인 동시에 가치의 담지자라는 이중적인 것에 한해서만 상품이다. 그러니까 사용 대상이고 또 사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상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돼야지 상품인데,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건 주로 이제 공급 측면이죠. 노동의 가치. 그러니까 자연에서 어떤 생산물을 취하고 또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노동의 가치의 모든 상품의 가치를 노동 가치의 계산, 들어가는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가 형성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노동 가치고 들어가는 시간의 양이고 노동의 품질이라든가 섬세함, 차별성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시간, 노동의 가치, 노동의 투입량, 인원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그걸 전개하고 있어요. 자기 주장을. 상품이 그 사용 가치의 다양한 현물 형태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들의 공통 가치 형태, 즉 화폐 형태를 지니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한 번도 시도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화폐 형태에 이르기까지 발생 과정을 추적하고 또 가장 단순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형태부터 아주 현란한 화폐 형태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가치 관계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 표현의 발생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자기 이론을 전개하려고 하면서 이제 상품의 현물 형태에서 이제 교환되고 또 그것이 또 화폐의 가치로서 표현되면서 교환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의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단순한 개별적인 또 우연적인 가치 형태, 그거를 다루고, 두 번째는 총체적인 전개된 가치 형태, 상품이죠. 상품의 총체적인 전개된 가치 형태를 다루고, 세 번째 상품의 일반적인 가치 형태를 다루고, 네 번째 상품의 화폐 형태, 화폐 형태로 마지막 단계로 화폐 형태로 가서 자기의 주장의 전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단순한 개별적인 우연적인 가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X량의 상품 A와 B량의 Y량의 상품 B가 동일시되는 그런 일치하는 경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30 LFO에
LA의 암호포는 1벌의 상위와 같다. 그러니까 30LA의 암호포가 1벌의 상위와 같이 아마 양털 상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1벌의 상위와 같이 교환된다. 그럼 교환되면은 두 개의 가치는 어, 유지된다는 거죠, 일정하게.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변동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마르크스 생각하는 거는 현재 세계에 변동되는 주 원인이고 고려할 사항이 인간의 노동 가치의 변화. 그러니까 LA4를 아마포 20 LA 30 LA의 아마포에 들어가는 노동력의 양 또는 일벌의 그 상해에 들어가는 뭐 재봉 틀의 양이라든가 재봉 노동의 양 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변동되는 걸 중요시하고 사람의 선호도 이 양복이 멋있어 이 나는 이 엘레포가 더 좀 아름다워 이것보다 저것이 이 상의가 저 상의보다 그런 거는 논쟁의 재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결론 뭐 계속적인 결론인데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거는 투입된 노동량이 중요하지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의 개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그거는 단지 부르주아의 주장이다. 부르주아의 어떤 이런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근데 여기서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 영국의 대처 여사가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뭐 들어보면 자기는 뭐 자본주의가 맞다. 자본주의가 맞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과연 자본주의가 있었느냐?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자본주의의 마르크스가 상정한 돈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런 사회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영국의 산업혁명 자본주의 시대 때 여왕의 결정이라든가 왕국의 지도자의 결정,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어떻게 규율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죠?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는 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다고 그러지만 어떤 사회가 됐든지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독일이든지 당시 사회에서 왕이라든가 지도층은 그래도 서민의 식량이라든가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 기독교 국가에서는 왕이 신의 명령을 받거나 신의 신탁에 의해서 신의 선택에 의해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니까 기독교 신은 대부분 조금 자비로운 편이잖아요. 그러면 알라신도 그렇고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어느 정도 의무가 있는 사회에서 단지 자본으로만 모든 것이 돌아간다. 오해죠. 오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규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과연 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그런 사회가 존재했느냐? 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악마화된 거죠. 그 당시 사회나 시장 경제나 어떤 전통적인 사회를 악마화시키면서 완전히 뒤바꾸려는 그런 생각. 물론 마르크스의 많은 민주주의적 사상들, 남녀 평등이라든가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최저생활, 생존권 이런 것도 현대사회에 많은 다양한 뭐 사회복지라든가 후기 복지사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발전적인 경제 시스템이고 그 발전적인 경제 시스템이 무엇이냐?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 혼합이냐? 물론 다양한 사회 실험을 했었죠. 소비에트도 했었고 미국도 했었고 영국도 했었고 중국도 했었고 그러나 거의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나냐면 중요한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가 전기, 물, 식수, 뭐 이집트 같은 경우 아랍 같은 경우 빵, 밀가루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저렴하게 보급해 주는 게 원칙이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예를 들어 뭐 전염병이라든가 뭐 옛날 성화마비 뭐 백일해, 홍일해 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남녀 평등, 남녀 투표권 아랍에서는 아직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를 이뤄가면서 기본적인 그런 시장 경제를 유지해야지 사회가 발전된다는 거예요. 소련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소련이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럽보다 사회주의 했는데 유럽보다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 전 단계로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사회라고 뭐 정의를 하자면 뭐 그게 맞는 게 아닌지는 사회주의 아니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러시아가 소비에트가 그런 전 단계로 규정하는데 결국은 뭐 결론은 뭐냐? 유럽보다 못 살았다는 거죠. 못 사는 거야 이게. 유럽도 좀 잘 살고 좀 풍부족한데 여기는 쪼들리는 거야 가난하고. 그걸 1, 2년 그럴 수 있는 게 계속 되는 거야.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잘못된 실험으로 인한 처절하고 인류 역사상 좀 재미있는 결과를 얻고 무너진 게 된 거예요. 그거 무너지게 된 원인이 어디냐?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있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잘못된 설명, 잘못된 해설을 주입식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권까지는 제가 계속 강의할 생각이지만은 2권, 3권 볼 필요조차 없어. 지루해. 그거 읽는데 너무 지루하고 괴로워.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이거를 제가 자주 못하고 있지만은 오늘은 좀 많은 그 결론들을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가 그 가치 표현의 양극에서 그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30일 내에 아마포가 1벌의 상이다. 그러면 아마포의 가치가 이제 상위로 표현된다는 거죠. 예. 거꾸로 하면은 이제 만약 1벌의 상위가 30일 내에 아마포면은 이제 상위를 이제 아마포로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그 표현을 좀 특이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적 가치의 등가 형태는 서로 속해 있고 서로 제약하는 불가분의 두 계기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가치 표현이 상호 배타적이고 대립적인 극단 곧 양극이다. 이상하죠? 그걸 두 개로 표현한 거를
상호 의존적이 제 생각에는 의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마포의 가치와 상해의 가치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 꼭 좀 이상해. 배타적이고 극단적인 양극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제가 뭐 영어 원본을 일부만 봤지 전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너무 자기 감정을 표현한 용어를 마구 쓰고 있어요. 마구. 그 현실 세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20LA 아마포가 좋은 질이면 뭐 30LA 아마포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벌의 양복의 질이 좋으면 10벌의 그 보통 싸구려 양복보다 더 비싸게 거래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M64 보면 상대적 가치 형태라는 게 나와요. 상대적 가치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상대적 가치 형태는 어떤 두 아마포라든가 상위가 서로 가치가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관계에서 좀 잘 살펴보는 건데, 당연히 한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더 올라가면은 그 교환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20L의 암호포가 만약에 1벌의 상위 또는 20벌의 상위이든 X벌의 상위이든 암호포 일정량이 얼마만큼 상위와 같은 값을 갖기 간에 이루든 간에 그러한 모든 비례는 아마포와 상해의 가치의 크기는 동일한 단어의 표현이며 동일한 본성을 가진 물건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 동일한 본성이라는 사실은 뭐냐면 두 가치가 일정하게 거래될 때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두 물건이 동일한 노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동일한 노동, 동일한 크기의 노동이 들어갔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M65 이후에 나오는 거 보면 만약 우리가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인간 노동의 단순한 응경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가치 개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지만 상품에 어떤 가치 형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상의가 가치물로서 아마포에 등치됨으로써 상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 그러니까 상의를 한 번 만드는 노동은 20L의 그 아마포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에 등치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상품의 가치, 단순히 투입된 그 상품에 투입된 양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뭐 맛없게 만들어서 쓰레기로 버리건 별로 철진하고 유행에 만나서 막 몸에 별로 색깔이나 모양이 안 마음에 들어서 별로 안 입는 옷이 만들었건 그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이 들어갔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생산을 하고 갖다 주문 끝나는 거죠. 배분해서 주문 끝나는 거예요. 배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 사회가 행복할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배분을 받는 사회. 저는 그 마르크스가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묻고 싶어요. 네, 묻고 싶습니다. 자, 보면은 M67에 보면은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성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치가 표현될 하나의 상품은 모두 분량이 다르죠. 뭐 15부셀의 밀이라든가 뭐 100파운드의 커피, 20의 LA의 아마포, 1벌의 상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데 들어가는 그 노동이 가장 그 가치를,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다. 아니, 거의 유일한 요소다. 딴 거에 수요 선호도, 가치,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아마포의 가치가 변하고 상의 가치가 불변인 경우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 들면은 이제 아마포가 흉작이거나 뭐 아마포를, 그러니까 흉작이라는 건 뭐냐, 노동력을 막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반밖에 안 되는 거라든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또는 같은 양을 생산하는데 노동량이 2배나 들어야 된 그런 상황에서 아마포의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만약에 20엘레의 아마포가 한 벌의 상이었는데 이제 같은 양 20엘레의 아마포가 2벌의 상이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근데 반대로 이제 아마포의 생산량이 비옥해 갖고 아니면 홍작이 들어서 막 증가하게 되면은 같은 노동량의 2배로 막 생산하고 막 그렇게 되고 되면은 20엘레의 아마포가 이제 0.5, 2분의 1벌의 상위가 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에 따라 상대적인 가치가 변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있죠. 반대 경우. 예를 들어 아마포의 가치가 불변이지만 이제 상위의 가치가 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양털이 많이 비싸게 져서 원료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노동임금이 이제 비싸져서 노동력이 뭐 2배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를 하면은 노동 시간이 이제 뭐 2배 들어간다지 하면은 이제 그 상해 옷이 올라가게 되면 20일 내에 아마포가 한 발의 상해에서 이제 20일 내 아마포가 뭐 0.5벌의 상위로 바뀐다든지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